법에 비추어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 바다 건너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각 도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세운 의료시설이 있는데 제주도에는 제주의료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9명이 유산을 하고요.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죠. 그러게요. 근데 이들의 피해는 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를 두고 8년째 근로복지공단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간호사들이 한꺼번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 좀 이상한데, 그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제주의료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주의료원은 소위 거점 공공병원입니다. 네. 대우도 나쁘지 않았기에 제주 지역 간호대생들이 누구나 선호하는 직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8년경부터 이 제주의료원에 이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는데요. 예. 많이들 아시겠지만 행정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즉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민영화라든지 인력 감축 등을 모토로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우리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2013년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씨가 했던 진주의료원 폐쇄였는데요. 아, 그랬죠. 이 제주의료원은 폐쇄까지는 안 되었지만 많은 인력 감축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남은 간호사들은 엄청난 경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간호사 업무 특성상 그 업무 강도가 원래 좀 세긴 한데 이렇게 인력 감축이 있었다면 좀 많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였나요?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9년 당시 간호사 2명이 평균 40명에서 60명의 환자를 맡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10여 차례 이상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 근무를 해야 했답니다. 네. 거기다 공공병원이다 보니 이 고령의 중증 환자들이 많았고 예. 이분들이 알약을 잘 못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호사들이 장갑이나 마스크도 없이 하루 2-3차례에 걸쳐서 매회 200정의 알약을 절구에 빻아서 손으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하는 등 일반 병원에서는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들까지 다 해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약에는 태아에게 기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었다고 밝혀졌고요.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간호사 27명 중에 9명이 유산을 경험했고요. 네. 그중에 4명은 기형아를 출산하게 된 것이죠.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유산 또 기형아를 출산하는 비극을 겪는 간호사들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문제 제기에 나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도 그렇지만 어떤 특정 집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근무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네. 이에 해당 노조원들이 이 천막 농성을 벌였고요. 결국 제주의료원은 2011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러한 사태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예. 그 다음 해에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이 간호사들이 매일 2-3차례 절구로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던 이 알약들 중에는 네. 태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분류한 약품이 무려 54종이나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또 이 해당 보고서는요, 이 약 분쇄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임산부에게 해로운 의약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1년 후인 2013년에 또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도 이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그 보고서를 보아도 2011년 간호사들의 약품 분쇄 작업을 폐지를 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나니 제주의료원 근무 간호사들 중에 임신한 간호사들에게 이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 조사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면 이 역학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이 피해를 입은 간호사들이 산업재해 신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네, 유산을 한 4명의 간호사의 경우는 이 산재로 인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았는데요. 네. 기형아를 출산한 4명의 간호사들은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인정받았지만 일부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이 법조문의 해석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명 산재법에 있습니다. 예. 이 조문을 살펴보면요, 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근로자란 엄마가 되는 간호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간호사에게 병이 생긴 경우에는 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은 근로자 본인이 아닌 이 태아에게는 이 법조문 해석상 근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아는. 네네. 해석상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이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유산을 한 간호사는 인정을 받았지만 기형아 출산한 간호사들은 산재로 인정 못 받는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된 건데 소송 결과는 어땠나요? 네, 1심에서는요 간호사들의 편을 들어서 이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항소를 해서 2심에서는 안타깝게도 간호사들에게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이 해당 간호사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예. 현재 1년 9개월째 이 대법원의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간호사들이 고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는 간호사들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사실 법률 규정이 이제 너무나 명백한 점이라든가요. 또 업무 관련성의 판단이라든가 또 이 판결이 이 다른 사건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은 쉽게 승소, 즉 여기서는 이 원심 고등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이 되어야 하는데요. 네네. 그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는 점이 저도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본 이 쟁점의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인 이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입은 피해로 인해서 태아가 기형아로 출산이 되었다면은 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어떤 대법원의 전향적인 태도를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 산재 소송 결과로 인해서 이 보건 의료 또 첨단 산업 쪽의 노동자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오늘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산재 소송 짚어보면서 이 노동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난 이 소송에서는 이 입증 책임의 문제가 참 큰 숙제입니다. 예. 사실 소송을 통해서 승소 시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입증 책임의 대원칙이고요. 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회사 측과 노동자 측의 지식이나 기술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네. 노동자들이 회사나 기업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도 물론이고 이 법조계에서 큰 문제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네, 네. 입증 책임 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근로자와 기업 간의 이런 지식 기술 격차가 더욱더 커질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송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동자와 태아를 한 몸으로 받고 그래서 인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근데 2심 재판부에서는 이게 뒤집혔습니다. 출산을 하면 노동자와 아이는 분리된다라고 봤는데 어떻게 같은 사안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은 산재로 인정되지만 출산한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 사실은 좀 일반적인 이 법 감정에는 조금 못 미치는 판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네,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법률 규정이 너무 명확하게
단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식으로 반박을 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이 한 개의 판결에서 승소하는 것으로 이제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도 몰라도 네. 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사법부는 이 근본적으로 입법부가 이미 만든 법률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헌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해석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아무래도 법률 개정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016년에 이미 산재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을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세상 사는 법에서는요, 이 제주의료원에서 발생한 간호사들의 이 산재 소송 법적 쟁점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